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4 결혼 5년 차 한 아이의 엄마입니다. 제 이야기는요,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고 어떻게 그런 일이 나한테 일어날 수 있었을까 싶은 이야기예요. 남편이 제 이름으로 몰래 대출을 받았습니다. 저희 부부 처음엔 정말 평범했어요. 남편은 회사원, 저는 육아휴직 중이었고 둘이 알콩달콩하게 살려고 했어요. 아이 낳고 나서 조금 경제적으로 힘들긴 했지만 다들 그러고 산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은 괜찮아, 내가 더 열심히 벌게 하면서 저한테 걱정 말라고 했고요. 그러던 어느 날 우편함에 이상한 우편물이 하나 도착했어요. 대출 이자 납입 고지서. 금액이 3,500만 원. 대출자 이름은 분명히 제 이름이었어요. 처음엔 이게 뭔가 싶었어요. 이거 사기 아니야? 대출 받은 적 없는데? 당연히 남편한테 물어봤어요. 여보, 이거 뭐야? 나 대출 받은 적 없는데? 근데 남편이 어이없다는 듯 웃으면서 말했어요. 아, 그거? 요즘 이상한 사기 많다더라. 그냥 신경 쓰지 마. 그런 거 다 무시하면 돼. 그래서 저는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어요. 그런데 며칠 뒤 또 다른 고지서가 왔어요. 이번에는 다른 금융기관. 2,800만 원 대출 연체 안내. 저는 그때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이거 진짜 뭐야? 내가 언제 이런 돈을 빌렸다고. 바로 은행에 전화해서 확인했어요. 혹시 제 명의로 대출이 있나요? 은행 직원이 확인해 보더니 네, 고객님 맞으신데요. 작년에 대출 신청하셨고요. 현재 잔액이 2,700만 원 남아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손이 덜덜 떨렸어요. 저요, 대출 신청한 적 없어요. 이거 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직원이 말했어요. 주민등록증 사본이랑 인감증명서 다 제출하셨는데요.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어요. 이게 뭐야? 누가 내 도장까지 가져다 썼다고?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한테 바로 말했어요. 여보, 이거 진짜 이상한데? 내 인감증명서랑 주민등록등본 당신이 뗐어? 그때 남편 표정이 잠깐 굳더라고요. 그러더니 또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아, 그거? 예전에 보험 갱신할 때 쓴 거 아니었어? 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멍청했어요. 남편 말을 믿었어요. 그런가? 보험 갱신할 때 그런 서류 필요했었나? 그렇게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그냥 넘겼어요. 근데요, 계속 우편이 오고 심지어 카드사에서도 신용불량자 등재 예정이라는 문자가 오기 시작했어요. 그제야 저는 확신했어요. 이거 진짜 남편 짓이다. 그래서 몰래 서랍, 책상, 남편 지갑 다 뒤졌어요. 그러다 한 봉투를 발견했어요. 대출 계약서. 거기엔 제 이름과 남편의 서명이 나란히 있었어요. 심지어 사인 연습 흔적까지 남아 있었어요. 그 순간 손이 덜덜 떨리고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이 사람이, 내 남편이 내 이름으로 몰래 내 도장 찍고 내 서류 떼서 대출을 받았다고? 저는 바로 그 계약서 복사해서 따로 보관했어요. 그리고 증거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밤 남편이 샤워하러 들어간 사이 핸드폰 사진첩, 메일, 문서함 다 뒤졌어요. 그 안에 등본, 인감증명서, 제 사인 연습 흔적, 그리고 여러 금융기관과 주고받은 메일이 있었어요. 거기서 확신했어요. 이건 실수도 오해도 아니야. 계획적이야. 이 사람 날 속이고 있었어. 저는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아이가 옆에서 곤히 자고 있는데 그 작은 얼굴을 보니까 더 화가 나더라고요. 이 사람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 짓을 한 거야? 우리 애 아빠 맞아? 그래도 혹시라도 내가 뭔가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 마지막 기대를 갖고 다음날 남편에게 물었어요. 여보, 솔직히 말해봐. 나 모르게 대출 받았지? 남편은 또 태연하게 웃었어요. 무슨 소리야, 그걸 내가 왜 해? 당신 나 못 믿어?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이 사람은 끝까지 거짓말할 거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바로 변호사 사무실에 상담 예약했어요. 남편이 제 명의로 몰래 대출을 받은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하죠? 변호사님이 서류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건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그리고 사기죄까지 갈 수 있어요. 남편이 아내 명의로 몰래 대출을 받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 말 듣는데 너무 서럽더라고요. 이런 일이 흔하다고? 이렇게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변호사님이 조용히 말했어요. 근데요, 이런 사건은 남편이 가족이니까 합의된 줄 알았다.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확실한 증거가 더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그날부터 남편을 철저하게 감시하기 시작했어요. 아이를 재우고 남편이 잠든 시간에 핸드폰, 노트북, 메신저 다 확인했어요. 심지어 아이패드 백업까지 뒤졌어요. 그리고 거기서 발견한 건 대출 상담 내용, 추가로 대출 시도했던 흔적, 그리고 친구와 나눈 대화들. 야, 이번에 와이프 명의로 또 조금 땡겼어. 이걸로 한숨 돌릴 수 있겠다. 이런 메시지를 친구한테 보내고 있었어요. 그걸 보는 순간 정말 머리가 쭈뼛서고 숨이 막혔어요. 이 사람은 미안해하기는커녕 자랑까지 하고 있었던 거야. 그때부터 저는 마음을 굳혔어요. 이 사람 절대 용서 못한다. 끝까지 가야겠다. 다음날 일부러 아무렇지 않은 척 아침밥 차려줬어요. 여보, 요즘 많이 피곤해 보여. 출근 잘해. 근데 속으로는 내가 지금 뭘 얼마나 잘못했는지 모르지? 조금만 기다려. 이제부터 내가 어떻게 나가는지 보여줄게. 그날부터 저는 은행 거래 내역 전부 뽑아놨고 대출받은 금융기관에 따로 연락해서 남편이 제출했던 서류들 복사 요청했어요. 배우자 동의 없이 위조된 문서라는 걸 확인해야 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남편이 최근에 몰래 뗀 저의 인감증명서 발급 이력도 주민센터에 확인했어요. 발급 신청자 서명이 남편이었어요. 하나하나 쌓아가는 증거들. 그 과정이 너무 힘들었지만 한편으로는 손에 쥐고 나니까 가슴속이 뻥 뚫리는 것 같았어요. 그래, 이제 내가 빠져나갈 구멍 없다. 그 와중에도 남편은 저한테 이번 달 카드값 좀 밀렸는데 당신 카드 좀 써도 되지? 라고 아무렇지 않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때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래, 내가 끝까지 모를 수 있게 좀 더 웃어줄게. 더 완벽하게 무너뜨리려고. 그리고 그 주말 저는 변호사님과 함께 남편 명의의 다른 재산, 숨겨둔 통장, 보험 해약 내역까지 싹 다 확인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내 명의로 받은 대출,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변호사님이 숨겨진 계좌 추적해준 결과 보험 해약금, 적금 해지금, 추가 대출 시도 흔적까지 나왔어요. 그리고 그 돈들은 전혀 생필품이나 집 생활비에 쓰인 게 아니었어요. 어디다 썼냐고요? 주식 투자, 코인, 심지어 도박 사이트 입금 내역까지 있었어요. 그걸 보는 순간 진짜 이 인간을 어떻게 이렇게까지 믿었나 싶었어요. 아빠니까, 남편이니까, 가족이니까. 그 생각이 얼마나 바보 같은 착각이었는지 온몸으로 깨달았어요. 그리고 더 충격적이었던 건요, 그 돈을 같이 주고받던 친구들 몇 명이 있다는 거였어요. 대출 받아서 친구 빚도 메꿔주고 있었던 거예요. 내 명의로, 내 서류로, 내 인감증명서로, 내가 빌려준 적도 없는 돈으로. 이 사람들은 서로 도와가며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남편이 그런 인간이라는 걸 알면서도 저는 겉으로 아무렇지 않게 지냈어요. 왜냐면 끝까지 증거 다 모으고 완벽하게 준비한 다음에 제대로 끝내고 싶었거든요. 그러면서도 남편은 매일 똑같았어요. 오늘 회사에서 스트레스 너무 받았어. 당신은 좋겠다. 애랑 집에 있으니까. 저한테 또 죄책감 주려고 했어요. 내가 벌어오지 않으니까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어라는 식으로요. 근데 속으론 저는 생각했어요. 그래, 계속 그렇게 해라. 더 말해봐. 내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 내 입으로 다 증거 남겨줘. 그러다 어느 날 남편이 한밤중에 화장실 가면서 핸드폰을 두고 갔어요. 그 순간 저는 바로 폰 열어서 메신저 확인했어요. 거기서 친구랑 주고받은 대화. 야, 다음 달 이자 납입일인데 또 한 건 땡겨야겠다. 와이프는 아직 몰라? 눈치 빠르긴 한데 내가 잘 돌려놨음 키읔키읔. 그걸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 사람은 그냥 습관적이구나. 이게 첫 번째가 아니었구나. 그래서 저는 바로 그 캡처본도 증거로 저장했어요. 이제 법적으로 걸릴 거 하나하나 다 모은 거예요. 그때 변호사님이 말했어요. 이 정도면 형사 고소 준비하셔도 됩니다. 사문서 위조, 동행사 사기죄. 특히 가족이라도 동의 없이 진행한 건 명백한 불법이에요. 그래서 저는 경찰서에 상담 예약하고 형사 고소 의사 밝히고 증거 다 제출 준비했어요. 근데 그 타이밍에 남편 쪽에서 갑자기 뭔가 이상한 낌새를 챘는지 제 폰을 몰래 보려다가 문서함 안에서 변호사 상담 기록을 본 것 같더라고요.
그날 저녁 남편이 태도를 바꿨어요. 여보, 혹시 내가 잘못한 거 좀 있어도 우리 그냥 둘이 잘 해결하면 안 될까? 애 생각해서라도. 그 말을 듣는데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너 이제 눈치챘구나. 근데 미안해서가 아니라 걸릴까봐 무서운 거지?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어요.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 뭘 얼마나 했는지 다 말하면 생각해 볼게. 그러니까 남편이 그때 처음으로 제 앞에서 울더라고요. 미안해, 내가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했어. 진짜 당신 고생시키고 싶지 않았어. 근데 그 눈물이 진짜 눈물이 아니라 들켰을 때 흘리는 눈물이라는 걸 저는 너무 잘 알았어요. 그리고 그날 밤 변호사님한테 전화했어요. 이제 바로 진행해 주세요. 고소하고 이혼 준비까지 같이 들어가고 싶어요. 다음 날 변호사님과 함께 고소장 작성하고 경찰서에 정식으로 접수했어요.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사기죄. 제가 가진 모든 증거 자료, 대출 계약서, 인감증명 발급 내역, 남편 친구와의 메시지, 서류 복사본, CCTV 다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바로 수사에 들어갔어요. 남편이 낸 서류와 실제 제가 발급한 서류 비교 감정, 인감증명서 발급 대리인 서명 필체 감정까지요. 수사가 시작되고 나서 남편도 눈치를 챈 건지 계속 저한테 잘해주려고 했어요. 당신이 좋아하던 케이크 샀어. 오늘은 내가 애 재울게. 이러면서 갑자기 다정한 척했어요. 근데 저는 이미 마음속으로 끝났어요. 이제 내가 뭘 해도 난 다시는 널 믿을 수 없어. 며칠 뒤 경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남편분 본인 서명으로 인감증명서 위조 확인됐습니다. 현재 출석 요구했는데 조사 받으러 오기로 했습니다. 남편한테 그 얘기를 꺼내니까 그제서야 처음으로 본심이 나왔어요. 당신 진짜 이걸 경찰에 넘겼어? 가족끼리 이러는 거 아니잖아. 가족? 그 말을 듣고 저는 웃었어요. 가족이면 남의 이름으로 몰래 대출하는 짓은 안 해. 남편은 벌떡 일어나서 소리 질렀어요. 야, 너 이거 진짜 끝까지 갈 거야? 우리의 생각이라도 해. 그 순간 그 말을 들은 우리 아이가 방에서 나와서 울먹였어요. 엄마, 아빠 왜 그래? 그걸 보는 순간 진짜 피가 거꾸로 솟더라고요. 내가 그 입으로 애 생각한다고? 저는 아이를 꼭 안아주면서 말했어요. 걱정 마. 엄마가 지켜줄게. 그리고 그날 밤 남편은 짐 싸서 나갔어요. 제가 접근금지 신청까지 넣었거든요. 더 이상 이 사람을 우리 아이 앞에 두고 싶지 않다. 그게 제 결정이었어요. 그 와중에도 남편은 계속 연락했어요. 제발 한 번만 만나자. 합의하면 안 되겠냐? 진짜 미안하다. 나도 돌이키고 싶어. 근데 저는 그때 이미 변호사 통해서만 연락 받는다고 정리했어요. 감정적으로 얽히지 않으려고. 변호사님이 말했어요. 이 정도 증거면 실형까지는 아니어도 벌금형, 집행유예, 그리고 민사상 배상 책임은 확실할 겁니다. 남편은 결국 경찰 조사에서 인정은 했어요. 하지만 끝까지 핑계댔어요. 와이프가 가정 경제에 관심이 없어서 제가 대신 하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이 사람은 끝까지 남 탓이구나. 그때 정말 깨달았어요. 남편이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게 아니라 들켜서 미안한 거라는 걸요. 민사소송도 같이 진행됐어요. 제가 입은 금전적 피해, 정신적 피해, 그리고 신용불량자로 등재될 뻔했던 사회적 피해까지 다 정리해서 위자료 청구했어요. 남편은 그 와중에도 친구들한테 이렇게 말하고 다녔다고 해요. 와이프가 원래 좀 예민해. 그냥 내가 좀 대출 쓴 거 같고 이 난리. 그 말을 들었을 때 처음엔 너무 화가 났지만 이젠 오히려 비웃음만 나왔어요. 그래. 계속 그렇게 생각해라. 그런 너니까 여기까지 온 거다. 그리고 재판부에선 제 피해 내용을 인정했어요. 가족이라는 신뢰 관계를 악용하여 명의를 도용하고 재정적 피해를 입힌 점,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라는 판결문 내용. 이제 저는 준비가 끝났어요. 남편이 얼마나 뻔뻔한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세상에 증명할 차례였어요.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어요. 형사사건과 민사소송 두 가지가 동시에 진행됐죠. 그런데 남편은 법정에서도 뻔뻔했어요. 제가 와이프 몰래 하려던 건 아닙니다.
제가 대신 알아봐 준 것뿐인데. 와이프가 경제관념이 부족해서 제가 관리를. 그런 말을 법정에서 당당하게 하더라고요. 근데 판사님이 딱 잘랐어요. 본인의 배우자 명의로 인감증명서까지 위조하고 사문서 위조 동행사까지 한 사람이 할 말은 아닙니다. 그때 남편 얼굴이 굳었어요. 변호사님이 제 대신 나서서 말했어요. 의뢰인께서는 경제관념이 부족한 게 아니라 남편을 믿었을 뿐입니다. 그 믿음을 이용해 계획적으로 서류를 조작했고 심지어 금융기관과 허위 상담을 반복하며 피해 금액을 늘렸습니다. 그 말이 법정에 울려 퍼질 때 저는 왠지 모르게 가슴 한편이 시원했어요. 그래, 이게 사실이야. 내가 잘못한 게 아니었어. 남편은 그때까지도 합의하자고 계속 연락해 왔어요. 너무 심하게 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남인데? 가족끼리 이럴 수는 없잖아. 근데 그 말이 오히려 제 등을 더 밀어줬어요. 가족? 가족이라서 내가 한 짓이 더 악질인 거야. 저는 끝까지 합의 안 했어요. 단 한 푼도 깎아주지 않았어요. 아이 때문에 마음이 약해질 뻔했던 순간도 있었어요. 아빠 없는 아이로 키워야 하나. 그런 생각에 눈물도 나고 밤에 잠 못 이루기도 했어요. 근데 상담 선생님이 저한테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애한테 진짜 상처가 되는 건 아빠가 없는 게 아니라 잘못한 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 곁에서 자라는 거예요. 그 말이 저를 붙잡아 줬어요. 그래, 내가 참으면 안 돼. 내가 애를 위해서라도 싸워야 해. 결국 형사 재판 결과가 나왔어요. 남편은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사기죄 유죄. 벌금 700만 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접근금지 명령 1년이 떨어졌어요. 민사소송도 결론이 났어요. 위자료 2천만 원, 재산 분할 시 피해액 전액 배상 명령. 남편 쪽 변호사는 마지막까지 조정하자고 했지만 저는 단호했어요. 조정 안 합니다. 판결로 갑니다. 그리고 그 판결문을 손에 쥐고 나니까 너무 울컥했어요. 억울하고 분했던 시간들 모두가 내 잘못인 것 같아서 밤마다 자책하고 울었던 시간들. 그 모든 게 이 판결 한 장으로 내 잘못이 아니었다는 게 증명된 거예요. 주변 친구들은 처음엔 그래도 애 아빠니까 좀 봐줘라. 이런 말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는 오히려 다들 말해요. 너 진짜 잘했다. 그렇게 안 했으면 계속 당했을 거야. 맞아요. 계속 참으면 그 사람은 절대 안 변해요. 그건 제가 가장 잘 알게 된 진실이었어요. 판결이 확정되고 남편은 결국 접근금지 명령에 따라 우리 집 근처에도 못 오게 됐어요. 아이는 제가 전적으로 양육하게 됐고 양육비도 남편 쪽에 강제 집행으로 청구 걸어놨죠. 그런데 남편 쪽에서는 계속해서 돈이 없다, 벌금 낼 돈도 부족하다. 이런 소리를 해댔어요. 근데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남편이 도박으로 날린 돈 중 일부를 친구 명의 계좌에 빼돌려 놨다는 걸요. 변호사님이 금융거래 내역 다 확보해 주셔서 그 부분도 별도로 민사 재판 걸어놨어요. 한마디로 이 사람 도망칠 구멍이 없었어요. 그때 친구 하나가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넌 어떻게 그렇게 무섭게 딱 끊을 수 있었어? 나였으면 못했을 것 같아. 그 말 듣고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나도 예전엔 못했어. 근데 내가 안 지키면 누가 나를 지켜주겠어? 저는 그날 이후로 아이와 매일 산책을 다녀요. 그리고 하루에 한 번씩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요. 넌 잘했어. 내 잘못 아니야. 그리고 다시는 누구도 내 이름을 그렇게 함부로 쓰게 두지 마. 그런데 얼마 뒤 남편 친구 쪽에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야, XX가 지금 지인들한테 와이프가 진짜 무섭다. 혼자 살면서도 고소장 들고 다닌다. 이런 소리하고 다니더라. 그 얘기 듣고 웃음이 나더라고요. 그래, 그렇게라도 기억해. 2번 다시 그런 짓 못하게. 그 뒤로 저는 그 사람과 관련된 모든 연락처를 정리했어요. 카톡 차단, 연락처 삭제, 심지어 SNS도 새로 파서 그쪽 사람들 다 차단했어요. 아이와 저는 이제 새 집으로 이사도 했어요. 작지만 아늑한 집. 이젠 그 사람 흔적 하나 없는 공간. 아이가 물어봐요. 엄마 아빠는 왜 안 와? 처음엔 너무 아팠어요, 그 질문이. 근데 저는 솔직하게 말해요. 엄마랑 아빠가 잘 맞지 않아서 따로 살기로 한 거야. 근데 아빠가 엄마한테 안 좋은 행동을 했어.
그래서 엄마는 내가 더 안전하게 자랄 수 있게 이렇게 지키는 거야. 거짓말하지 않기로 했어요. 언젠가 아이가 더 크면 더 자세히 말해줄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어떤 사람 곁에 있어야 하는지 저는 이 경험을 통해 배웠어요. 참는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 오히려 참으면 그 사람들은 더 뻔뻔해진다는 걸요. 그리고 또 하나. 가족이니까, 남편이니까 참아야 한다는 말. 그거 다 헛소리예요. 사람답게 살아야 하는 건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가족이라서 참는 게 아니라 사람이라서 지켜야 할 선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더 이상 그 어떤 사람에게도 내 이름, 내 서류, 내 인생을 함부로 넘겨주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누군가가 혹시라도 지금 비슷한 일을 겪고 있다면 꼭 말해주고 싶어요. 참지 마세요. 말하세요. 싸우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잘못 아니에요. 이제 저는 내 이름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게 제 아이에게 보여줄 가장 큰 가르침이라고 믿어요.